자, 한일 관계가 매우 개선이 됐고 양국 정상들도 자주 만나다 보니까 매우 돈독해진 것 같습니다. 한일 정상의 대책, 북한 화성 18형 공세, 이 모든 이야기 전해드리죠. 기시다 일본 총리가 대통령을 만나자 우리말로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건넸습니다. 대통령은 오염수 방류에 대한 우리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기시다 총리는 기준치 넘으면 방류를 즉각 멈추겠다라고 답변했다고 합니다. 일단 두 정상의 만남 장소로 가보시죠. 아니, 가세요. 함께 노력한 결과 한일 양국 관계 개선과 발전의 방향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本日も再び我々が二国間協力や国際社会の諸課題について率直に意見を交わすことで日韓関係の強化に一層弾みをつけていきたいと思っています。 자, 두 정상이 만났는데 김근식 전 실장님, 어쨌든 기준치를 넘으면 즉각 방류를 중단하라라는 우리 측 요구에 대해서 일본 총리가 긍정적으로 답변을 했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해서 우리 국내에서는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긴 합니다만 국제사회에서는 일단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최종 검증 보고서가 제출되면서 일단 도쿄전력과 일본 정부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방류 계획이 제대로만 진행이 된다면 큰 영향은 없을 것이다라고 지금 합의를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국제사회에 책임 있는 우리 일원으로서 우리 대한민국 정부도 기시다 총리를 만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적으로 저는 이번에 회담에서 이야기한 것은 세 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그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보고서에 대한 과학적 분석을 존중한다. 이게 첫 번째로 깔려 있고요. 두 번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국민들의 안전에 대한 우려. 특히 우리 민주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걸 일본 정부가 충분히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달라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그 그로시 총장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방류하는 30년 동안 후쿠시마 현지에 실제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IAEA 사무소를 만들어서 검증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도 그 논의를 해서 아마 어제 대통령께서 총리에게 제안한 것 같습니다만 그 방류 계획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방류한 이후에도 수치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방사능 관련해서 우려가 있다고 한다면 즉각 방류를 중단할 수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확실하게 쐐기를 박았고 한국인 참여가 가능하도록 그리고 방류의 위험성이 좀 높아질 경우는 즉각 중단할 수 있도록 기시다 총리가 약속을 한 것으로 보도가 돼서 제가 보기에는 모르겠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오염수 이야기를 계속 하겠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한일 관계를 포함해서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제사회의 큰 틀은 합의가 되고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사실은 기준치를 넘으면 방류를 중단하라라는 윤 대통령의 요구에 대해서 일본 총리의 어떤 답변을 얻어낸 것이고 거기에 더해서 사실은 많은 전문가들이 지적하기로는 IAEA 검증 보고서는 시작이고 앞으로의 이제 방류를 꼼꼼하고 주도 면밀하게 점검하고 감시하는 게 중요한데 그 과정에 대한민국 전문가가 참여하도록 이번에 합의가 됐다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쐐기를 박았다는 표현을 하셨어요? 저도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뭐 용산에도 의견을 좀 냈고 이번에 한일 정상회담을 하면 제일 먼저 하셔야 될 게 그거다. 일단 우리 국민의 안전에 대한 우려를 단호히 밝히고 두 번째로는 그 IAEA의 검증 시스템 안에 우리 한국이 들어가야 된다. 그 부분에 대해서 아마 대통령도 분명하게 요구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가 괴담 신문 10답을 배포했습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서 국민들의 걱정이 높은 것, 괴담 10가지는 좀 괴담이다 라고 정리를 한 건데 함께 보시죠. 이런 건 괴담이다 이거죠. 오염수 방사성 물질 범벅이다. 커피 한 잔 속 방사성 물질보다 낫다. 이건 IAEA의 검증 보고서 내용을 정부가 이해하기 쉽게 비유를 하는 거죠. 커피 한 잔 속에 있는 방사성 물질보다 낫다. 우리 소금 오염된다. 뭐 소금 사재기 우려. 삼중수소는 마르면 함께 증발하기 때문에 소금은 안전하다. 사재기할 이유가 전혀 없다. 후쿠시마 우럭 올 가능성. 어류는 서식지 분리해서 가능성 희박하다. 등등의 신문 10답을 했습니다.
김광산 변호사님. 네. 많은 국민들이 좀 우려할 수 있는 게 아직도 그 세슘 범벅 우럭, 우럭 매운탕 다 먹었다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사실은 이 횟집 사장님들 마음은 찢어지죠. 그래서 정부가 이 뭐 자영업자들, 그다음에 횟집 사장님들, 수산업자들 피해가 지금 벌써부터 크다고 해서 이런 신문 십답 괴담도 정리해서 좀 밝힌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정부로서 당연히 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봐요. 제가 지난주에 지방을 갔는데요. 지방 내려가서 여러분이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런데 지금 워낙 민주당에서 이런 괴담 형식을 퍼뜨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삼중수소의 유해성은 이미 없어졌잖아요. 뭐 당연히 방류해도 다 날아가는 거고 삼중수소의 어떤 초과물이 일반적인 우리가 일상으로 접하는 것보다 훨씬 기준치가 낮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아니 삼중수소는 어떻게 되는 거냐. 근데 이미 민주당에서 이 부분에서 문제 제기를 않고 있잖아요. 근데 워낙 민주당이 전에 문제 제기했기 때문에 국민들 뇌리 속에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원자력이랄지 방사능이랄지 오염수 이것은 굉장히 이제 전문가 영역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단순히 오염수 하면 이미지부터가 이건 더러운 물, 핵 폐기물 이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어떤 식으로 걸러지고 기준치가 어떻게 돼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사실은 깊게 생각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전문가의 영역을 난해한 부분을 갖다 저렇게 쉽게 신문 십답 형식으로 하는 것은 읽어보면 국민들이 안심할 수 있고요.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저러한 정부의 태도나 예. 방침은 굉장히 바람직하다 이렇게 봅니다. 예. 자, 후쿠시마 앞에 있는 우럭은 오지 않는다. 저 일부러 그래서 요즘 저도 생선회, 초밥 이런 거 많이 먹고 있습니다. 우리 어민들 도움이 좀 될까 해서. 전윤기 의원님, 네. 윤 대통령이 기시다 총리 만나서 방류 기준치 넘으면 즉각 중단하라라고 요구했던 것에 대한 답변, 그리고 대한민국 전문가가 방류 이후에도 검증에 참여하는 것들, 우리 정부가 이제 요구해서 일본 측 동의를 받아냈다, 쐐기를 박았다, 여당 평가 나오는데 야당에서는 어떻게 보세요? 기시다가 그렇게 대답 안 하면 어떻게 할 겁니까? 본인들은 이미 방류하겠다고 한 거고 그렇게 한국 정부에서 혹시나 오염수가 기준치 넘으면 방류 중단하세요라고 하면 아니요 오염수 그 기준 넘어도 방류할 겁니다 하면 그건 잘못된 거죠. 기시다 입장에서는 당연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걸 뭐 쐐기를 박았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없는 거고요. 네. 사실 뭐 과학적으로 안전하다 계속 괜찮다 우리 국민들한테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일 괜찮은 방법은 방류 안 하는 겁니다. 고체화하거나 일본 땅에다 묻어가지고 반감기 거치고 나서 그것을 처리하는 것이 가장 괜찮은 방법이지 계속적으로 우리가 오염수 방류해도 괜찮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는 일본이 주장하는 것처럼 후쿠시마산 쌀이나 후쿠시마산 수산물도 과학적으로 안전하다고 이야기하는 꼴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정부의 우리 정부가 이야기하는 안정성이 정말로 말이 안 된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사실 저도 어제 인스타그램을 통해서 정부가 홍보하는 신문 십답을 봤습니다. 그 광고를 보고 정말 어이가 없더라고요. 이게 10억을 들었다고 하더라고요. 문화체육관광부에서 하는 정책 광고비로 10억 원을 제출을 했는데 우리 세금으로 그러니까 일본을 홍보해 준 꼴이 된 겁니다. 저 지금 보고 있는 광고가 10억을 썼다라고 어저께 보도를 통해서도 나왔는데 왜 우리 세금으로 저렇게 일본을 홍보해 주냐 이거거든요. 사실 마지막에 후쿠시마산 우럭이 올 가능성이 없다고 하는데 지금 후쿠시마산 수산물만 대한민국이 수입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되고 나면 그 일본 동해에 맞닥뜨려 있는 모든 현해에 대한 수산물 수입 금지 조치 해야죠. 만약에 후쿠시마산 오염수가 방류가 됐을 때 나올지 모르는 그 미량의 정부에서는 계속 과학적으로 검증됐다고 하니까 아무리 소량이라도 방사성 물질들이 오염수를 통해서 방류가 될 것이고 그러면 우리 동해는 아니더라도 일본 동해는 거의 망가질 거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 수산물도 당연히 다 같이 수입을 하지 말아야죠. 그런 이야기를 해야 되는 것이지 그 우럭 우리한테 안 옵니다. 이런 소리 하고 앉아 있는 거는 참 답답합니다, 저는. 예, 야당에서는 이렇게 반발을 하고 있습니다. 야당 의원들이 일본에 갔죠. 방류 취소하라라고 요구했는데요. 현장 목소리 들어보시죠.
Good afternoon, good morning,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오염수가 방류가 된다 그러면 8개현뿐만 아니라 아마 일본 전역의 수산물을 금지해야 되지 않을까요? 일본 정부가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그 공유를 통해서 우려 지점을 해소할 수 있다면 그건 방류에도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저희들이 볼 때는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방안을 대안을 찾는 것이 맞는 방법이다. 김구식 의원님. 예, 그러니까 지금 전영기 의원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방류 외에 다른 대안을 찾아보자. 아까 지금 일본을 방문한 민주당 의원도 그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로시 총장이 우리 한국에 왔을 때 명확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방류 외에 몇 가지 방법들, 뭐 수증기로 날리는 거, 그다음에 지중해 매설하는 거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만 한 번도 지금까지 원자력 발전소와 관련된 그런 방법들을 해본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실험실 쥐가 되는 게 아니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해양 방류하는 것은 우리도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원자력 발전 국가입니다. 중국도 중국 남동해안에 엄청나게 많은 원자력 발전소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캐나다도 마찬가지고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원전을 가지고 있는 수많은 나라들이 가장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게 바로 해양 방류입니다. 예. 우리 정부도 하고 있어요, 해양 방류를. 그러니까 이미 입증된 해양 방류라고 하는 가장 안전하게 입증된 시스템이 있는데 야 그거 말고 그러면 지중해 매설에 수증기를 증발시켜 다 검토해봤지만 안전성에서 우려가 있는 것이고 그로스 총장이 말한 것처럼 한 번도 안 해본 걸 하자고 하는 것은 실험실 쥐가 되는 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제일 좋은 건 방류하지 않는 거죠. 저도 100% 동의합니다. 전혀 말씀대로. 저는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방류하지 않는 게 제일 좋는 건데 일본의 2011년 이 후쿠시마 이 원전 사고가 어떻게 생긴 겁니까? 쓰나미가 밀려오면서 원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엄청난 재앙을 받은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집 잃은 사람들이 고생하고 있어요. 그분들이 이제 정상화시키겠다고 언제까지 오염수를 가둬둘 수는 없기 때문에 가장 안전한 검증에 의해서 해양 방류를 하겠다고 하는 건데 이거 너희들 내놓지 마 라고 하는 꼴은 제가 비유를 좀 드리자면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옆집에 화재가 나가지고 사람이 죽고 집을 잃고 그 길거리에 나앉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길거리에 나앉아서 텐트라도 치고 어떻게 해보려고 하니까 지나가던 사람이 야 냄새 난다 너 박테리아 바이러스 생길지 몰라. 너 화재 난데 그대로 들어가 살아. 라고 하는 거라고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고 글로벌 선도국가로서 일본 주민들의 그 엄청난 재앙에 대해서 그 정도를 이야기하는 건 제가 볼 때 너무 비인간적인 놀부심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여야 의견 전해드렸습니다.